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3팀 문희연 마케터. 저는 김영민 마케터입니다. 예. 그레이스님께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무슨 말 하고 계신지 이제 들린다고 하시네요.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오래된 브랜드 호흡기 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오래된 브랜드들을 보면은 가끔 가다가 좀 많이 트렌드에 뒤처져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같은 상세 페이지를 쓴다거나 제품이 좀 리뉴얼이 되지 않았거나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판매를 진행하거나 뭐 문의를 받으시거나 하는 광고주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좀 그런 브랜드 광고주 분들께 어떤 식으로 좀 이 브랜드를 다시 리브랜딩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브랜드라는 건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게 되면 제품 하나를 판매하기 위해서 뭐 제품에 대한 뭐 스토리를 부여를 한다거나 혹은 실제로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생산이 되게 된, 개발이 되게 된 스토리가 있죠. 그런데 제품 하나만으로는 저희가 그 스토리를 탄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 제품과 유사한 제품들, 새로운 제품들, 동일한 제품들을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지해 나가는 하나의 기업,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브랜드가 되겠는데, 브랜드라는 건 수명이 있죠. 뭐 수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결국은 브랜드 초기에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한 단계에 갔다가 결국엔 뭐 고객들로부터 잊혀지게 되거나 혹은 뭐 브랜드의 여러 사정에 따라서 뭐 쇠퇴를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브랜드가 사라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라져버린 브랜드를 다시 살린다기보다는 좀 잊혀진 브랜드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려서 성장할 수 있는, 혹은 이 죽어가고 있는 브랜드를 다시 회생시키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이 브랜드가 현재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는 그 홈페이지를 보면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어떤 제품들이 언제 업데이트가 됐는지는 저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만약에 이걸 숨긴다고 해도 트렌드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상세 페이지 안에 넣어 있다거나 혹은 뭐 이미지가 예전에 올라온 이미지 그대로이거나, 그 브랜드를 소비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고객들을 속일 수가 없죠. 고객들이 워낙에 이제는 똑똑하고 그 제품이나 브랜드를 보는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이거 10년 전에 팔던 제품 그대로 파네 라는 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브랜드라는 어떤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환경, 그 브랜드를 볼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변화를 시키고 바꿔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그 다음부터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해 보시죠. 네, 우선은 저희가 오래된 브랜드, 우리 브랜드가 오래됐을까라는 이 기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좀 크게 두 개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용민 선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사람들한테 잊혀져서 쇠퇴기에 좀 이른 브랜드이거나 아니면 좀 브랜드가 리뉴얼이 좀 필요한 브랜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브랜드 리뉴얼이 필요한 브랜드는 아무래도 저희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너무 오래된 문구를 가지고 그 홈페이지 내 홍보 포인트로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제품 자체를 리뉴얼한 지가 생산된 지가 한 3, 4년이 지났거나 이렇게 좀 무언가를 제품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오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좀 특징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그
수명 주기에서 세택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은 이 특징들을 살펴봤을 때 이 판매량이 좀 감소됐다거나 우리 제품이 예전보다는 인기가 좀 감소됐다거나 그리고 뭐 제품 패키지 자체가 트렌드에 맞지 않고 올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브랜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쇠택에 이른 브랜드들은 리뉴얼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브랜드를 리뉴얼하는 이유 아까 간단하게 용민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소비자들도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타겟층이 있기 때문에 이 새롭게 등장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잠재 고객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관심을 끌게끔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또 기존 고객이 보다 더 저희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 될 수 있게끔 저희 브랜드를 계속 찾게끔 이렇게 만드는 시도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 브랜드 수명을 조금 연장하기 위해서 저희 브랜드 리뉴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 저희가 제품을 찾는 사람들한테만 어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이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브랜드 리뉴얼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선배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브랜드의 수명이 다했다라거나 남았다라는 걸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괜찮은데 이거를 바꿔야 되나? 라는 고민에 빠졌을 때가 저는 바꿀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대표 혹은 직원들, 뭐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똑같은 걸 쳐다볼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타성이 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한 번씩 바꿔줄 때인데 근데 뭐 결국은 이제 브랜드 리뉴얼이라는 게 리뉴얼이 어떤 의미가 있죠? 새로 알린다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리는 메시지가 만약에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고 이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데 전달하는 방법이 구시대적이었다면 이걸 새롭게 바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드 리뉴얼이라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저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핵심 포인트를 전달하는 방법은 매일매일 발전시켜야 돼요. 근데 브랜드라고 하면 더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득하는 단계에서 이 설득이 10년 전에 어떤 애드립을 쳤던 거랑 지금 와서 어떤 비교를 하는 건 달라질 수밖에 없죠. 10년 전에 애드립이 정말 세련됐다고 생각을 했더라도 지금 보면 촌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평소에도 수정을 해줘야 돼요. 평소에도 이게 이제 감 떨어진 건가? 라는 어떤 의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해야 되지만 오래된 브랜드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그런 작업이 좀 점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고 보면 패치가 점점 되지 않는, 약간 관리가 되지 않는 서버를 가진 게임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럼 그런 게임을 새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시를 들자면 디아블로2라는 게임이 있어요. 디아블로라고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에서 제작한 이제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디아블로 1부터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건 이제 4까지 버전이 나와서 있는데 거의 나이가 저랑 비슷한 게임이에요. 물론 저보다는 아마 어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20년이 훨씬 넘었죠. 20년이 뭡니까? 디아블로 2라는 게임만 해도 거의 2000년 그 전후에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한 24년 뭐 이렇게 됐죠. 그런데 디아블로 1, 2, 3, 4 각 버전마다 스토리는 쭉 이어지지만 이
어떻게 보면 게임 어떤 뭐랄까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 캐릭터가 보여지는 그래픽과 디자인과 어떤 여러 가지 모델링들이 다 발전해왔어요. 그런데 디아블로 2가 워낙에 좀 역작이라고 합니다. 역대급 정말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게임이어서 현재도 그 디아블로 2를 게임을 사랑하시고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디아블로 2라는 게임을 단순히 그냥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블리자드에서 그냥 계속 운영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디아블로 2 현재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니 이 리마스터라고 하죠. 다시 모든 그래픽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냈습니다. 물론 엄청난 그 리소스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뭐 그래서 완전 뭐 새로운 그래픽으로 바꾸고 뭐 더 다른 걸 넣고 하는 수준은 별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마스터된 게임으로 나왔거든요. 그게 결국은 쇠퇴하고 있던 어떤 한 게임이라는 브랜드, 디아블로 2라는 브랜드를 리뉴얼을 한 겁니다. 생명을 불어넣었죠. 그래서 새로운 유저도 유입이 되고 물론 엄청난 뭐 돈과 시간이 들어가서 이 지금 현재 10대들과 그런 유저들을 이제 데려오게끔 하는 전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기보다는 예전에 플레이를 했던 사람들이 추억을 찾아서 왔는데 요즘스러워진 그래픽으로 인해서 나도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 라는 정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브랜드 리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뭐 어떤 브랜드들이 있을까요? 필라가 그렇고요. 쇠퇴를 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 우리나라 회사이죠 이제는 그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필라라는 곳이 예전에는 뭐 핫했다가 한 80년대 90년대 핫했다가 2000년대쯤에 점점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브랜드 누가 입어 누가 사라고 하다가 새롭게 이제 모델을 발탁하고 연예인 모델을 쓰면서 좀 10대들을 타겟으로 한참 그 제품들이 나왔었어요. 신발 맞아요. 저희가 이제 10년 어글리 슈즈라고 전쯤에. 하죠. 어글리 슈즈 열풍이 불 때 필라에서 비싸지 않기 때문에 10대들에게 접근하기 좋았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브랜드로 숨쉬게 되는 거죠. 네, 또 여기서 필라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든 건데 이 필라의 이 한 10년 전부터 이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는 사실 좀 일방적인 디자인으로 막 몰아붙이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한 디자인 구성들로 내보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대를 잡고 이제 20대, 30, 40대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연령층이 지금은 또 찾게 되는 이렇게 또 그런 과정이 나왔어서 정말 그 가장 좋은 예시로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이제 수명 이론이라고 하죠. 저희가 브랜드의 뭐 성장기부터 쇠퇴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 어떤 이 파도는 사실은 모든 브랜드가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락을 할 때 하락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건 오히려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잠깐 내려갈 때는 지금은 재정비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재 하나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때는 어떤 제품들로 성장을 했고 어떤 채널에서 광고를 진행을 했는데 좋았고 그런데 하락을 할 때는 무언가 나빠서라기보다 다른 브랜드들이 올라와서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과 쇠퇴의 과정에서 쇠퇴할 때는 저희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리뉴얼이 필요한 시기는 뭐 브랜드 성과지표 하락, 뭐 시장 전체 뭐 침체기, 주요 소비층 변화처럼 이제 외부 환경이나 저희 이제 내부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혹은 뭐 브랜드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다 보면 뭐 스테디하게 판매되는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들도 사람들 눈에 좀 익숙해지면은 질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쇠퇴의 원인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브랜드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과정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좀 그 준비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죠.
네, 일단은 저희가 왜 이런 성과지표에 있어서 왜 하락하게 됐는지, 우리 브랜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브랜드의 강점과 약점을 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경쟁사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건 너무나 필수적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리뉴얼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어떤 걸 목표로 두고 앞으로 나아갈 건지를 좀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한 게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달성하고자 하고 이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하게 되면 그만큼 과정들이 엄청 탄탄하게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번 리뉴얼에는 어떤 걸 목표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뭐 매출을 올리자, 아니면 우리 브랜드 이미지 좀 이번에 개선해 보자, 트렌드에 맞게 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도 좀 맞게 바꿔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야 이게 소비자들도 우리 브랜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저희 로고도 좀 바꾸고 색상도 좀 트렌드에 맞게 깔끔한 색상으로 좀 바꾸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고 같은 경우에도 저 광고주 분께서 그 차량 방향제를 판매를 하시는데 로고는 보면은 패션 브랜드 로고 같은 거예요. 너무 약간 좀 딱딱하고 약간 고딕체스럽고, 근데 차량 방향제를 판매하시는 그 제품들을 보면 되게 귀여운 캐릭터 위주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이 브랜드 이미지, 제품의 이미지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느낌의 로고를 만들어 보셔라. 그리고 귀여운 디자인이니까 요거에 맞게 좀 밝은 톤을 사용을 하셔라. 또 광고주분께서 검은색으로 좀 칙칙하게 설정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품과 맞지 않는 이 로고와 이미지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면 좀 우리 제품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이 로고와 색상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좀 잘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뭘 의미를 하냐면 저희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소셜 미디어 계정이죠. 그 웹사이트, 그리고 광고단으로 어떻게 우리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을 할 건지를 의미하는데요. SN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신규 고객을 좀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저희 뭐 이벤트를 홍보한다든지 제품에 대해서 알린다든지 이런 뭐 카드 뉴스 같은 거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게 좀 중요하죠. 특히나 요즘은 소비자들이 SNS로 많이 제품을 알아가기 때문에 이 SNS에서 어떻게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을 할 것이냐라는 이 전략을 좀 수립을 해야 하고, 웹사이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고 너네는 우리 브랜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어, 이런 메시지들을 그 홈페이지 안에 잘 녹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전략을 짜서 홍보를 할지를 구성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참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이벤트를 참여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SNS 같은 경우에는 뭐 팔로우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스토리 리그램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죠. 해시태그 이벤트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저희 웹사이트 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할인 행사를 하거나 포토 리뷰 이벤트 이런 거를 했을 때 뭐 커피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좀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적인 요소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다 바꿔야 돼요. 뭐 맞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젊은 시절에 여러 그 직원들을 모아놓고 아마 그 외국에서 회의를 하셨을 때였던 것 같은데 부인 자식 빼고는 다 바꿔보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파격적인 발언이네요. 뉘앙스보다는 좀 진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를 되짚어 보면 결국은 고여 있다는 거예요. 그 삼성이라는 하나의 큰 거대 기업도 조직이 커지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관성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무임승차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는 바꿔보려고 했지만 나 하나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엔 관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수라는 마찰이 있어요. 이 마찰력은 저희가 계속 달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보라. 바꾸기 싫으면 바꾸지 마라.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발목 잡지 말란 말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그 회의 장면인데 저희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모든 광고주분들과 이 브랜드 운영을 하는 어떤 브랜드사의 직원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이거 같아요. 우리 브랜드가 지금 현재 고점이라고 하면 이 고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조금 더 어떤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CS라든지 고객들이 현재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1차적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고점이 아니라 만약에 좀 떨어지고 있고 왜 반응도가 좋지 않지라고 하신다면 뭐 제품 개발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지만 가장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브랜드가 현재 고객들에게 소구되고 있는 이미지가 어떠한가 있거든요. 이게 클래식함과 올드함은 달라요.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어떤 좀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오래 해왔으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저 그 브랜드 거기는 뭐 믿고 살만하긴 해 라는 클래식함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좋은 거지만 거기 브랜드 들어갔는데 뭐 제품 예전에 사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새로운 브랜드도 많이 나왔고 거기는 좀 홈페이지도 너무 옛날스럽고 안 사게 되던데 혹은 뭐 결제 시스템도 좀 불편해 라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무조건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게 리뉴얼의 핵심이에요. 고객들이 편한 그러니까 고객 유저 인터페이스와 이 유저 익스페리언스 UX UI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UX UI는 결국 소비자의 어떤 행동이 어떠할 것이냐, 소비자가 우리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 웹사이트나 우리 앱 환경을 들어와서 이 소비자가 이 유영하듯이 돌아다니는데 불편함이 있는가, 소비자가 봤는데 우리를 촌스럽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우리 로고가 요즘 브랜드들과는 좀 너무 다르지 않은가, 달라도 세련되거나 혹은 명확하게 예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 로고를 좋아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진 않을까, 이 모든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객관화가 되지 않는다면 리뉴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로고를 말씀하셨는데 로고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정말 이제는 시총 현재는 2위로 알고 있어요. 어딘지 아시나요? 전 세계 시총 2위? 어디지?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제가 알기로.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어딜까요? 메타인가요? 아니, 애플입니다. 애플. 저희가 아주 아는 그 유명한 사과 한입 베어문 그 로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이쁠까요? 그런데 이 로고도 역사를 보시면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과라는 형태는 바뀌지 않아요. 은색이었다가 무지개색이 됐던 적도 있고요, 까만색이 된 적도 있고 흰색이 된 적도 있는데 이건 사실 어떤 제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애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변화를 준 적이 있어요. 이거는 형태가 변하진 않지만 색이 변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형태가 안 변했으니까 이거를 몰랐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야, 예전 로고랑 지금 로고랑 색깔이 바뀌었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JND라고 합니다. Just Noticeable Difference인데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는 차이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를 두고 바꿨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 생각, 노출하는 방식, 표현,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조금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큰 기업조차도 브랜드에 대한 리뉴얼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고를 아예 바꿀 수는 없으니까 색으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브랜드 리뉴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리뉴얼이라고 해서 하지만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현재 홈페이지, 그러니까 홈페이지 하나에 이제 리뉴얼을 한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홈페이지가 사이드바가 이쪽에 있는데 이 전체적인 사이드바를 위쪽에 그냥 GMB로 바꿔버리자. 이것도 하나의 리뉴얼이에요. 이걸 위로 올렸을 뿐인데 홈페이지가 양옆으로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러면 양옆으로 넓으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왼쪽으로 꽉 차 있을 때는 좁아 보이는데 이제는 모니터도 커지고 하니까 이 넓은 화면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원시원하게 PC 환경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모바일과 PC의 형태를 같이 맞추기가 훨씬 편하죠. 사이드 쪽에 메뉴바가 있으면 모바일 환경에서는 화면을 가리잖아요. 그런데 위쪽으로 있으면 훨씬 그래도 이제 화면에 대한 뭐랄까요, 사용성이 좋아지죠. 그러면 PC와 모바일 환경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형으로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여기는 더 세련됐네, 사이드바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리뉴얼이기 때문에 다 시도해보세요. 저는 그 리뉴얼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잘 보이진 않네요. 네. 그냥 읽어주시죠. 간단하게 저희가 리뉴얼의 이 전반적인 과정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더 앞에서 말한 거 말고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브랜드의 그걸 살려서 할 수 있냐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저희 브랜딩 브릭사의 그 과정들인데 일단은 앞서서 말한 거랑 좀 동일해요. 과정들은 우리 브랜드를 일단 진단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진단을 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우리 고객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제 환경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배송이 너무 길다든지 아니면 상세 페이지에 뭘 확인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걸 좀 뭐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리뷰도 요즘에는 많이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점검을 하면서 이런 우리 고객들의 소리를 들어보고 그 브랜드 리뉴얼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단계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이전에는 이랬고 앞으로는 또 어떤 걸 목표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것이냐, 이런 거를 조금 다시 구성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만의 스토리를 다시 재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우리 브랜드가 그럼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스토리로 나아갈 텐데 어떤 스타일로 표출을 하면 좋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브랜드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우리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로고는 어떤 컨셉으로 또 나아갈 건지, 색상만 변경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좀 이번에 디자인을 바꿀 건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좀 구성을 다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해서 디자인 테마를 구성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제품의 패키지가 될 수도 있고, 저희 포장 패키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맞춰서 또 이벤트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판촉물이라든지 또 나올 거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전반적으로 우리 브랜드 안에서 구성할 수 있는 디자인적인 것들, 스타일을 좀 구성을 하고, 요게 또 이게 맞춰졌으면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 브랜드 시스템을 갖춰 나갈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규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법적으로도 쇼핑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유통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재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그냥 브랜드 전략, 그리고 우리 스토리 구성, 그 다음에 우리 스타일, 그리고 우리 브랜드의 시스템 재정립,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한 거네요. 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어떤 것들을 카테고리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로고, 제품, 홈페이지, 그리고 우리 상세 페이지, 우리의 마케팅, 우리의 배송 서비스, 아니면 구매 후 서비스, 환불이나 AS,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넘겨주시면 그리고 제가 제일 조금 저희 입장에서 가장 많이 건의를 드리는 거는 상세 페이지인데요. 아무래도 제품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제일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게 상세 페이지잖아요. 근데 상세 페이지들을 보면은 구성이 갈수록 조금 트렌드가 깔끔해지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리뉴얼을 한다면 어느 정도 체크리스트를 두고 우리 상세 페이지를 리뉴얼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셔라 라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뭐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구매를 하게 할 건지 우리 구매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낼 건지에 대한 제일 핵심적인 소구 포인트 메인 카피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서브 카피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뭐 고객이 조금 뭐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러워도 뭐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그 가려움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세 번째 그리고 우리 제품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고 어떤 게 좀 더 우위에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고객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와인 오프너를 했는데 내가 힘이 너무 부족해서 이 와이너를 사용하지 못하겠어. 근데 우리 제품은 이렇게 힘이 약한 사람이어도 쉽게 딸 수 있는 오프너야. 약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험과 해결법을 상세 페이지에 녹아내면은 더 포인트가 살아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뭐 우리 제품에 대한 의심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이거 뭐 국내산 맞아? 이거 뭐 외국산 아니야? 뭐 이거 100%뭐 편백나무가 들어갔어? 막 이런 것들 제품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는 거를 다 상세 페이지 안에서 요거를 다 긁어내 줘야 돼요. 이거 100% 국내산 맞구나. 원산지 뭐 이거 증명서까지 넣어놨네. 약간 요런 식. 그리고 여섯 번째 저희가 고객들이 그 고객의 눈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객과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의 그 감정과 상황들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와인 오프너를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답답해. 이런 것들을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공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상세 페이지에 넣는 게 공감을 일으키면서 구매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보시고 그다음에 뭐, 이벤트적인 그 아래부터는 것들. 어떻게 네. 보면 뭐 필수적이라기보다는 하면 좋은 거죠. 네. 뭐 사진도 고해상도를 최대한 쓰시고 가능하다면 영상도 넣어서 이 제품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용법들이나 좀 고객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넣어주는 게 좋은데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라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을 두고 갖춰놓고 있는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판단하는데 체크리스트를 좀 활용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저희가 이 상세 페이지에 어떤 상세 페이지가 좀 눈길을 끌 수 있을까에 대한 팁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너무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기. 이 타겟층한테 도움이 되는 이 핵심 내용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은 너무 많은 설명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좀 더 깔끔하고 고객 입장에서도 한 번에 좀 이해가 되고 너무 많은 설명을 넣어버리면 오히려 스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타겟층이 알고 싶은 내용만 알리기. 이 저희 고객들이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간단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한데요. 저희 광고주 분들께서는 가끔씩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상세 페이지 안에 내용을 마구잡이로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요즘은 깔끔하고 간결하고 딱 진짜
알고 싶은 내용만 딱 넣는 게 오히려 구매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 셀링 포인트에 부합한 리소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상세 페이지에 사용하는 리소스가 그 셀링 포인트에 맞아야 연관이 있어야 좋은데, 너무 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러 개가 있다 보면은 이거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의 셀링 포인트에 맞는 내용만 넣고, 그리고 트렌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너무 많은 설명이 들어가면 안 읽기 때문에 이미지적으로나 GIF를 활용하거나 영상을 활용해서 조금 더 간결하게 이미지, 영상 위주로 우리 제품을 보여주는 게 요즘 트렌드이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고퀄리티이고 해상도가 높아야 좀 신뢰감을 줄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브랜드 리뉴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를 다시 살린다는 입장에서 무엇을 살려야 될까라고 고민하실 텐데,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가치를 생각을 하시면 그 가치를 돋보여줄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 돋보여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시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가 만약에 좋은 제품성이라거나 혹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전통이라든가 그런 거라면 이 전통에 대해서 알리되 나머지는 트렌디해지는 거죠. 리브랜딩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이 제품을 소구할 수 있는 뭐 연령층이나 세대가 바뀌었을 것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그럼 그 세대들은 우리 제품과 같은 어떤 오래된 브랜드 혹은 이런 제품들을 어떤 이유에서 구매를 하는가에서 착안을 해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된 브랜드 호흡기 달기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너무 오랜만에 이 호흡기 달기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요. 정말 이 평상시에 저희 여러 브랜드를 보면은 아직도 좀 예전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요즘에는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우리 브랜드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잘 못 돌아보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를 좀 들고 왔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온라인 마케팅이 안 되고 계시다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 브랜드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뭐 브랜드가 필요한 시점인지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이런 온라인 매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브랜드를 리뉴얼하는 이 과정들을 보시면서 우리도 좀 리뉴얼을 가져야겠다, 리뉴얼하는 타임을 가져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배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좀 무거운 주제예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수명이 다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오면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좀 걱정 속에서 논의가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쇠퇴를 한다고 해서 그 브랜드의 가치가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쇠퇴가 되면 그 시기에는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재충전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브랜드가 지속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브랜드를 사랑해주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오늘의 주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 준비한 주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 드렸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돌아와서 더 새로운 내용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라이브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